북미와 남미 사이에 카리브 제도라고 여러 섬들이 모인 곳이 있죠. 여기에 IT란 나라가 있는데 현재 나라가 사실상 갱단에 먹혔다고 합니다. 이미 수도의 대부분을 갱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백주대낮에 갱단과 경찰이 총격전을 벌이는 게 일상이에요. 이미 법원이나 경찰서, 교도소와 같은 사법기관까지 갱단이 직접 쳐들어가서 공격까지 하는 수준이에요. 과정에서 공권력이 무력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갱단이 경찰서를 털면서 무기나 장비를 약탈을 해가지고 무장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보다 좋아졌다고 해요. 심지어 경찰은 국가의 지원을 잘 못 받아서 장비도 자기 돈으로 사고 있다고 하거든요. 와중에 갱단은 계속 양산이 돼가지고 이미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보다시피 공권력이 약해진 상태고요. 사실상 갱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갱단끼리도 매일 충돌이 발생하는데 자기들끼리 연합까지 만들어가지고 연합끼리도 크게 붙기도 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이 연합의 배후에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정치인들이 갱단을 사병처럼 쓰고 있는데 때문에 갱단 간의 충돌이 사실상 정계의 세력 다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게 G9이라고 해서 제일 큰 갱단 연합이거든요. 근데 여기 두목이 뜬금없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너 안 물러나? 어떻게 그러면은 진짜 내전까지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적이 있는데 갱단이 정치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G9은 전 대통령이랑 동맹관계였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한 말이 재밌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무기를 주면서 일을 시켰다. 근데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기분이 안 좋다. 어떻게 반란 한번 일으켜줘?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갱단에 무기를 쥐어준 게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정치인들이 자기 쪽 갱단한테만 무기를 주고 정작 경찰한테는 무기를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면서 공권력보다 강한 갱단을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총기 중에 미국에서 건너온 게 많아서 미국의 총기 문제가 IT로 번지게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나라 자체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갱단이 돈을 버는 수단도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남는 게 사람이라서 속된 말로 사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납치예요.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납치를 해다가 몸값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돈이 조금 될 만한 외국계 구호단체나 종교단체가 좋은 표적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미국인까지 납치를 하더라고요. 미국인을 건드려? 간땡이에 보톡스를 맞았나? 그리고 또 돈을 버는 방식이 통행세예요. 보통 무장단체들은 주요 자원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IT에서도 갱단이요, 연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요. 과정에서 조달 비용은 늘고 공급량은 줄면서 연료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됐고요. 웃돈을 엄청나게 줘야 된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연료가 없으니까 교통이나 물류가 마비가 된 상태고요. 발전이 안 되니까 전기도 계속 끊기고 있고요. 당연히 공장들도 안 돌아가겠죠? 심지어 펌프도 못 돌려가지고 마실 물도 구하기가 힘들대요. 지금 뭐 공공기관도 죄다 부수고 있고 온갖 가게나 민가도 전부 약탈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라의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이게 납치에 성폭행에 살인에 당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갱단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해요. 한때는 시민들이 떼거지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갱단을 사냥하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마체테 칼 같은 거 들고요. 참고로 IT의 주요 작물 중에 바나나가 있는데 전 대통령도 원래 바나나 수출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나를 수확을 할 때 마체테 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널린 게 마체테 칼이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칼을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IT는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원래도 IT는 최빈국 중에 하나긴 했어요. 아마도 IT랑 관련해가지고 처음 유명해진 게 진흙 쿠키였을 거예요. 비유가 아니고 진짜로 진흙을 말려다가 쿠키를 만든 건데 이런 거를 먹을 정도로 가난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사실상 경제에 타격을 받았을 때 회복 탄력성이 없는 나라였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타격을 받는 사건이 터지는 게 2010년에 발생한 IT 대지진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가 돼서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나마 있던 인프라에다 산업시설까지 전부 다 망가지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가 증발하게 됩니다. 수도권은 병원들까지 거의 다 파괴가 돼서 의료 붕괴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인구 수용 능력이 박살난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이민을 선택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때부터 세계 각지에서 IT 난민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이라서 도움의 손길도 엄청나게 많긴 했어요. 구호물자나 후원금이 엄청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IT가 심각하게 부패한 사회였다는 거죠. 이 구호물자의 대부분을 지배계층이 빼돌린 겁니다. 심지어 구호단체 직원들까지도 구호물자를 몰래 돈 주고 팔았어요. 아예 이걸로 성매매까지 하다 걸리기도 했고요. 당장 살기 위해 물자가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짓들을 벌인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의를 베풀어 모은 자원들이 빈곤층 구제에 쓰이지 못하고 국가재건에도 쓰이지 못하게 되면서 나라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누워버린 거죠. 그렇게 국가의 경제와 시스템이 무너지고 빈곤층은 더더욱 양산되는데 특히 청년 빈곤층 중에 갱단에 가담하는 숫자가 늘면서 치안 붕괴의 가속도가 붙게 된 겁니다. 그나마 당시 IT에는 UN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최악의 치안 붕괴는 막아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UN이라고 하니까 왠지 선진국 수준의 의식이 있는 군대일 것 같은데 막상 까보면은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형태라서 인권의식이 낮은 군대도 조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IT에서 사고를 조금 치는 게 현지인들을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또 오염수를 아무렇게나 방류해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엄청 죽은 적이 있어요. 당시에 반기문 총장까지 나와가지고 책임지고 사과하고 했는데 IT 내에서 국민적인 반감이 커지니까 결국은 평화유지군이 철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치안의 공백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다
그러다가 2021년에 또 큰 사건이 터지는 게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뒤로 아직까지 대통령이 공석이에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보니까 치안 공백은 더 커진 상태고요. 근데 이 대통령이 G9이랑 동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G9의 보스가 직접 추모식을 또 진행을 하고 복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당시 총리가 암살 배후에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 내전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치안이 정말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려면은 조금 더 긴 역사를 봐야 된다고 해요. IT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빈국이었는데 이렇게 가난해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프랑스의 식민지배로 발생한 후유증이에요. 보통 식민지배로 착취를 당한 지역들은 독립을 하고 나서도 회복이나 성장에 실패하면서 지금까지도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식민지배 당시의 갈라치기 정책 때문에 내전이나 민족 갈등이 있는 지역도 많고요. 오히려 한국처럼 잘 풀린 케이스가 흔치 않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특히 이런 식민지배의 후유증을 유독 심하게 앓고 있는 케이스가 IT인 것 같아요. 이게 식민지배 당시에 프랑스가요, IT에서 만든 설탕이랑 커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전성기 때는 전 세계 설탕의 40%가 여기서 나왔대요. 그만큼 프랑스한테 IT는 핵심적인 식민지였고 그만큼 집중적으로 수탈을 한 지역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보통 그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죠. 돈이 되는 상품성 작물만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노동력은 현지에 있던 원주민들로 때우거나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와 쓰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IT는 흑인 노예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어요. 여기에 유럽인들이 전염병을 가져오면서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은 거의 다 사망하게 되고요. IT 인구의 절대 다수를 흑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흑인들이 당시에 농장에서 엄청나게 착취를 당한 거죠. 가장 심하게 착취를 당한 지역이라 그랬을까요? 심리적인 마지노선도 제일 먼저 넘긴 것 같아요. 당시에 노예제도에 맞서가지고 흑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생한 흑인 노예 혁명이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프랑스 본토에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랑 왕비가 단두대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인권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뭐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에 IT 지역에 있던 흑인 노예들도 멀리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뭐? 인권? 자유? 평등? 내용 괜찮네. 근데 우리 인권이랑 자유는? 우리도 뭐 없냐? 하니까 프랑스 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에이 너네는 좀 그렇지. 너네는 사람이 아니고 노예잖아. 재산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충돌을 한 거죠. 그러다 흑인들이 못 참고 들고 일어나게 된 거고 그렇게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결국은 독립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한 거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 독립이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정말 빠르게 독립을 한 거죠. 참고로 우리 한국은 일본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IT도 프랑스에 배상금을 요구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가해자인 프랑스가 피해자인 IT한테 배상금을 요구했어요. 대체 무슨 낯짝과 논리로 이런 요구를 했냐? 우리 프랑스가 인프라 다 깔고 개발 다 해놨는데 싹 다 넘기고 빈손으로 나오려니까 억울하다. 그러니까 배상금을 줘라 뭐 이런 거예요. 낯짝이 진짜 너무 두꺼워요. 이거 치수가 이거 자로 못 잽니다. 이거 줄자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웃긴 건 IT가 이거를 또 수용을 해요. 뭐지? 가스라이팅 당했나? 그냥 에펠탑에서 싹 다 밀어버려야지. 호구짓 하고 있냐. 보니까 이게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뭐 세계 최초로 노예혁명이 발생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독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당시에는 실속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IT의 독립을 보면서 주변의 열강들이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자기들 식민지도 IT 따라 독립을 할까봐 겁이 난 거죠. 이거 이대로 그냥 냅두면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본보기로 IT를 미리 좀 밟아둘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IT에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무역도 안 해주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시킨 거죠. 근데 IT는 농산물을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설탕이랑 커피 안 팔아준다 그러면 그냥 말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프랑스의 배상금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겁니다. 글로벌 건달 깡패들한테 당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배상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갚는다고 또 빚을 지거든요. 근데 이 빚을 진 것도 심지어 프랑스 은행이에요. 프랑스 은행은 여기서 또 이자 수익을 챙겼겠죠. 프랑스가 이중으로 IT를 착취한 겁니다. 가뜩이나 원금도 센데 이자까지 세게 붙으니까 많을 때는 국가 예산의 40%를 배상금 갚는 데만 썼다고 해요. 심지어 이 짓거리를 120년이 넘게 했어요. 지배를 받을 때도 독립을 하고 나서도 프랑스의 국력을 쪽쪽 빨린 겁니다. 때문에 인재를 교육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런 중요한 과제들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국가 개발에 실패하게 되고 이게 IT의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농사는 잘 된다면서요. 이걸로 어떻게 스노우볼을 굴려볼 수는 없었냐? 보니까 이것도 식민지배의 후유증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통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게 지력 소모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식민지배 당시에도 이미 지력을 엄청나게 소모했는데 문제는 독립을 하고 나서도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다양한 산업을 육성한 것도 아니고 흑인 노예를 따로 교육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독립하고 나서라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배상금 갚느라 이것도 쉽지가 않았던 거죠. 결국은 독립을 하고 나서도 플랜테이션 농업만 계속해서 돌렸고 그러다가 지금 지력이 완전히 고갈이 돼가지고 농지의 황폐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해요. 거의 뭐 사막화가 되면서 생산성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거의 유일한 산업이었던 농업이 경쟁력을 조금 잃으면서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흑인 노예들을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또 중요한 게 이게 정치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보통은 독립을 하면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독립 당시 IT가 이게 어려웠던 게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에 참여할 만한 중산층이 또 부족했어요.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기반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독립하고서 이 기반이 없어가지고 성장통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IT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세게 왔던 거죠. 특히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가 심각했는데 나라가 가난해서 정치인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부패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졌다고 해요. 또 이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정치 쿠데타도 계속해서 발생했고요. 쿠데타만 30번이 넘었답니다. 정치 불안이 만성화가 된 거죠. 정치가 불안정하면 권력을 유지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은 갱단이랑 결탁하는 악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갱단을 사병처럼 부리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폭력으로 정치를 하는 게 만성화가 된 거죠. 이 정계의 지원을 받으면서 갱단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공권력보다 강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정리하면 식민지배 기간에 착취를 당했고 그 이후에도 배상금으로 착취를 당했고 농지는 황폐화되고 교육도 안 되고 인프라나 산업이 개발되지 못하고 중산층이나 지식인이 부족해지면서 민주주의가 성장하지 못했고 근본이 없는 정치판이 만들어지고 정계가 갱단과 결탁하고 여기에 대지진이 터지면서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갱단이 국가를 먹어버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